9월 3일 수요일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본 야구 6경기, 국내 야구 4경기, 그리고 카페에서는 박신자컵까지 분석 결과가 업로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생각과 비교해 보셔서 좋은 배팅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분석 결과가 반타작 수준에 머물면서 뭐 썩 좋지 않은 결과였습니다만은 오늘 좀 더 이 어제 이변을 분석해서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카페 유출픽 플러스 다양한 분석 자료와 추천 경기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댓글창에 있는 네이버 카페 오늘의 매치업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로 이런 자료들을 즐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오늘 9야 1야부터 먼저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요미 대 야쿠르트, 모리타 슌야 대 피트 램버트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잔루 파티가 상당히 많았던 경기였었죠. 양팀 모두 요미는 16출루, 야쿠르트는 13출루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말루를 쳐 말아먹고 뭐 찬스도 병살치고 이런 식의 이 잔루 파티를 펼치면서 결국 요미우리가 접전 끝에 4대1로 언더사이즈를 만들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뭐 사실상 뭐 제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오버를 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거의 30출루 가까운 이런 출루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6점이 안 났다라는 게 조금은 진짜 억울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다만 어제 보시다시피 양팀 모두 빠따 감각은 좋았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지난 경기였었고 오늘 경기 선발을 비교해 봤을 때도 이 피트 램버트가 요미 상대로 유독 많은 피안타를 맞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도 요미우리가 상당히 좋은 타격 감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타 슈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불안하긴 합니다만 모두 원정 경기였고 홈에서만큼은 주니치 상대로도 안정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 홈에서는 많은 실점을 내주면서 무너진 전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요미 승과 함께 그리고 6.5점 오버 접근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주니치 드래곤즈 대 한신 타이거즈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신 타이거즈가 5대3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초반에는 비등하게 경기가 펼쳐졌습니다만은 우리 카일 뮬러를 상대로 한신 타이거즈가 3회 4득점 비기닝에 성공한 이후에 그 리드를 어찌됐건 한신의 불펜진들이 지켜내면서 5대3으로 승리를 거뒀던 지난 경기였었죠. 자, 오늘 경기를 비교해 봤을 때 오노 유다이 대 이토 마사시. 사실 기본적으로 오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확실히 부활의 신호탄을 쏜 상황이에요. 특히 한신 상대로도 이번 시즌 홈에서 매우 안정적인 피칭 내용을 연속적으로 보여줬었고 이토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주니치 상대로는 유독 약한 면모를 보였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한신의 정배당은 어제 제가 한신의 정배를 보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만큼은 한신승을 가져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경기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차라리 경기는 주니치 역배, 주니치 프렌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즌 오노 유다이가 한신전 3경기 등판에서 1승 무패로 패배가 없었다라는 점, 2.12의 방어율로 상당히 안정적이었다라는 점, 지난 시즌 이토 같은 경우에는 주니치 상대로 5이닝 9실점으로 좋지 못한 피칭 내용을 보여줬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주니치도 지킬 수 있는 힘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주니치 역배 그리고 주니치 프렌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아 보인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는 히로시마 도요카프 대 요코하마 베이스타즈들. 자, 오세라다이치 대 아즈마 카츠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히로시마의 토코다가 또 간만에 이 요코하마 상대로 초반부터 7실점 난타당하면서 무너졌었고 반대로 앤서니 케이 같은 경우에는 7이닝 2실점으로 무난하게 히로시마의 이 빠따를 막아내면서 결국에는 5대8로 요코하마가 다득점 끝에
승리를 거뒀던 지난 경기였었죠.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2연승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히로시마는 야쿠르트 원정에서 이어져 온 이 투수력의 불안을 여전히 보여주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경기 선발을 비교해봤을 때 오세라 다이치 대 아즈마카츠키 뭐 둘 다 안정성은 있는 자원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즈마카츠키가 다시 한번 이 한신전에서 최근 부진을 씻어내는 그런 피칭 내용을 보여줬었고, 이 오세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요코하마 상대로는 상당히 약했다. 구체적인 스탯을 말씀드려보자면은 요코하마 상대로 이번 시즌 3게임 동안에서 2승 1패 7.04의 방어율로 실점이 상당히 많았고, 특히 홈에서도 요코하마 상대로 어느 정도의 이 피안타와 피출루를 내주면서 삼진 능력이 좀 떨어지는 선발이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고전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에서 요코하마의 빠따가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대로 아즈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1.24의 방어율로 더 안정적이며, 그리고 이번 시즌 이 히로 상대로 7게임 등판에서 4승 2패 2.91로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는 그래도 지금 현재 1.63 정도의 배당에서는 요코하마 승과 함께 그리고 오버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경기다 라는 말씀을 드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코승의 오버사이드로 보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 골든 이글스 대 세이브 라이온스 경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쿠텐은 하야카와를, 세이브는 요자 카이토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자, 일단 이 세이브가 최근에 빠따 감각이 죽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어제. 다만 이 기시대 이마이기 때문에 그냥 라쿠텐이 많은 실점은 내줄 것 같지 않아서 세이브 정배보다는 그냥 라쿠텐 프렌 보기만 하고 버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대 0으로 라쿠텐이 지면서 겨우겨우 프렌을 가져갔던 그냥 그런 경기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를 봤을 때 하야카와 대 요자 카이토, 특히 하야카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7월 마지막 등판에서 탈탈탈 털리면서 2군에 내려갔다 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갑자기 진짜 막 7이닝 무실점 이런 호투를 보여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요자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이 뭐랄까 폼이 특이한 친구이기 때문에 상대 팀을 많이 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요자를 잘 공략하는 팀을 만나면은 요자는 와르르 무너지는 경향성이 있고요. 반대로 요자를 한 번 못 터는 팀은 죽어라 못 터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라쿠텐 상대로 이 라쿠텐 원정에서 4이닝 4피안타 1홈런 2 볼넷 내주면서 이자책으로 패전을 당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요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부분의 투수가 그렇겠습니다만은 홈보다 원정에서 실점이 많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하야카와 같은 경우에도 최근 경기들에서 어쨌든 실점이 많았다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양팀 모두 충분히 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라쿠텐 같은 경우에도 최근 10경기 기준 4득점 4실점을 기록하면서 실점도 많습니다만 득점도 괜찮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5.5점의 기준점에서는 저는 오버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경기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승패는 버리고요. 5.5점의 오버사이드로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치바로드 마린스 대 니오넴 파이터즈, 타네이치 아츠키 대 시바타 레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직전 경기 니오넴이 8대 6으로 승리하긴 했습니다만은 초반에 니오넴이 8대 0으로 앞서다가 8대 6까지 따라잡히면서 어느 정도 시겁했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최근에 치바로드가 그래도 5할 승률을 최근 10경기에서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타격인데 어제도 그 타격감이 확실히 보여졌던 빠따 감각이 최근에 좋은 것을 증명했던 그런 경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최근 이 타네이치 아츠키가 피칭 내용이 좋아요. 네, 특히 이 니오넴 상대로 이번 시즌 8이닝 7피안타 1볼넷 2자책으로 8월 13일날 호투한 전적도 있었고요. 특히 최근에 치버로드 같은 경우에는 빠따 감각이 좋기 때문에 니오넴의 불펜진들이 지난 경기 실점한 것처럼 오늘 경기에서도 많은 실점을 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는 조금 니오넴 승을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치바가 지금 역배라면 치바 역배, 치바 2.5점 프렌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5점 정도의 기준점이라면 양팀 빠따 감각을 고려해봤을 때 오버를 봐야긴 하지만 사실 타데이치가 워낙 최근에 잘 던지고 있기 때문에 6.5점의 오버를 굳이 가져가시기보다는 그냥 이 경기는 치바 역배, 치바 프렌 가시거나 패스하시거나 딱 그 정도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일본 야구 마지막 경기 소뱅 대 오릭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소뱅은 오제키 토모이사를, 오릭스는 테라나시 나루키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난 경기를 좀 살펴보자면 제가 이 경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뭐 소뱅이 지금 빠따 감각 오릭스보다 안 좋다. 실제로 안 좋았습니다. 어제도 오릭스가 더 많은 출루를 보여줬습니다만은 이 모이넬로 한 명 믿고 소뱅 승만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모이넬로가 잘 지켜냈고 이 오릭스의 불펜진을 상대로 역전까지 만들어내면서 결국 2대1로 승리를 지켰던 지난 경기였었죠. 자, 그러면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오제키 같은 경우에도 지난 라쿠텐전에서 시원하게 털리긴 했습니다만 원정 경기였고 그 당시에도 실점에 비해서 자책점은 단 1점밖에 안 됐을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인 피칭 내용을 보였다. 다만 이 친구가 비자책을 많이 펼치면서 실책 때문에 결국 무너진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 오제키가 최근에 보여주는 피칭 내용을 고려본다면 오늘 경기에서 다시 한번 무너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 이 오릭스를 상대로 이 오제키가 몇 승 몇 패를 거뒀냐면 이번 시즌 3게임 보냈는데 2승 1패 1.80으로 매우 안정적이었고 특히 홈에서만큼은 이 오릭스를 상대로 이번 시즌 8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면서 상당히 좋은 기억이 있단 말이죠. 반대로 이 테라니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들에서 많은 실점을 내주면서 특히 기본적으로 이 피안타가 많은 유형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소뱅이 뭐 잘루 파티를 펼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승리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소뱅승과 함께 소뱅 1만승까지는 한번 욕심 있게 노려볼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본 야구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신자컵 같은 경우에는 2시, 4시 반, 7시 경기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어제 제가 이 분석 리포트에도 적어 놓은 것처럼 이 베팅할 가치가 있는 핸디캡 언어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또 전 경기 상세 분석글과 함께 제가 또 승패 라인 추천 경기들 올려 놓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네이버 카페도 댓글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많이들 찾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국내 야구부터 다시 한번 분석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라이온스 대 키움 히어로즈, 가라비토 대 하영민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경기 쉬었죠. 지난 시리즈 하나를 상대로 하나 원정에서 수입승을 거두면서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올라온 이 삼성 라이온스입니다. 반대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직전 SSG 원정에서 6대1로 패배하면서 최근 이 LG전에서 좋았던 분위기를 전혀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오늘 경기를 봤을 때 하영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가라비토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당히 던질 겁니다. 한 5무, 뭐 6무 정도 할 겁니다. 결국 이 하영민을 이 삼성이 공략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인데 이 하영민이 커리어 통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원정에서 약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친구가 이 라타 특히 이 삼성 상대로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시즌 3전 전패입니다. 9.64의 방어율이에요. 왜 그러냐? 하영민 선수가 이번 시즌 실점을 많이 할 때를 보면은 피홈런 이슈가 많습니다. 뭐 라팍이 뭐 기본적으로 피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다 라는 것도 맞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결국 하영민이 최근에 냉정하게 직전 하나전에서도 탈타 털리는 거 봤을 때 공의 구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원래는 140 중반대 나오면서 어느 정도 꾸역꾸역 막아내는 힘 좀 쓰면은 막아내고 힘 안 쓰면 실점 주면서 6-3 정도 하는 게 하영민의 매력이었는데 지금은 그 공의 구위도 제구도 안 통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어쨌든 뭐 삼성이 하루 정도 쉬긴 했습니다만은 삼성의 빠따 감각이 여전히 좋은 상황이 있고 오늘 경기가 홈이고 이 삼성이 최근 지난 이 삼성이 홈에서 키움 상대로 수입을 따내면서 상당히 좋은 기세를 키움 상대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삼성승, 삼성 1만승, 삼성 2.5점 마연승까지 전반승까지도 충분히 볼만한 원사이드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삼성승, 뭐 삼성 1만승까지 과감하게 가져갈 만한 경기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KT 위즈 대 롯데 자이언츠, 헤이수스 대 이 깜보아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가 드디어 6등으로 밀려났습니다. 사실 12연패를 하고 롯데가 가을 야구를 간다라는 게 이 KBO 역사상 12연패 팀이 가을 야구 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 또 기록과 싸우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도 봤을 때 어제 어쨌든 롯데가 왜 졌냐? 빠따 때문에 졌다는 거죠. 뭐 물론 마지막에 따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노진혁이 삼진을 당하면서 결국에 무너졌던 게 직전 경기 이 롯데였었고, 뭐 KT 같은 경우에 또 빠따가 초반에 4점을 낸 이후에 내리 9점을 내주면서 결국 더럽게 부러졌단 말이죠. 자, 오늘 경기 양 팀을 봤을 때 직전 경기의 패배를 누가 복수할 수 있을 것이냐고 관건인데, 사실 헤이수스도 그렇고 감보아도 그렇고 이번 시즌 상대전에서 6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을 감보와 헤이수스 각각 거두면서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KT가 직전 경기에서 불펜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패배했다는 점,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제 필승조를 많이 소모하지 않으면서 어제 롯데가 오늘 경기에서도 필승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역배인 롯데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경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언어버는 7.5점이기 때문에 투수전 영상을 보면서 이 언더 쪽으로 보는 게 좋아 보이고요. 롯데 역배, 언더, 배랑 좋은 놈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아 보인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 대 SSG 랜더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임스 네일 대 최민준의 선발 맞대결인데, 뭐 최근에 네일이 상당히 잘 던지고 있습니다만은 유독 지금 이 네일이 SSG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시즌 네일이 이 쓱상대로 두 경기를 펼쳤는데 10.1이닝 동안 10실점입니다. 뭐 물론 SSG 원정에서 두 경기 털린 게 주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최근에 기아의 불펜 진도도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 9이닝을 가정해 봤을 때 충분히 SSG를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민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아 상대로 8월 28일 날 1.2이닝 6실점으로 무너진 전적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양팀 모두 8.5점이라는 기준점이라면은 충분히 이 경기는 오버 사이즈로 가져갈 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버가 역배라면 충분히 오버 배당 메리트도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오버 역배 쪽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하나이글스 대 NC 다이노스, 코디 폰세 대 신민혁 경기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기아를 상대로 홈에서 21대 3으로 빠따가 시원하게 터지면서 간만에 20점을 넘겼죠. 네, 하나가 드디어 이 삼성 상대로 당했던 수입패를 복수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N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빠따 감각이 너무 좋아요. 평균 지금 최근 10경기 기준 5.8득점으로 6점에 가까운 상황이고, 물론 실점이 많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빠따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폰세만 턴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홈에서 나오는 폰세는 털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시즌 폰세가 홈에서만큼은 9승 무패 0.69의 방어율로 1점도 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NC를 상대로도 이번 시즌 홈에서는 7이닝 무실점을 찍으면서 13삼진을 잡으면서 그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단 말이죠. 반대로 신민혁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하나 상대로 세계 인터컨에서 1승 6.46으로 실점이 많았는데, 물론 패전이 없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 상대가 폰세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이 경기는 하나가 빠따가 직전 경기 점수를 많이 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침묵한다라고 하더라도 지켜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하나 일반 승만 재료 접근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총 10경기 매치업을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여러분들 생각과 비교하셔서 한번 좋은 결과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배팅, 오늘 배팅, 이 리뷰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카페 오늘의 매치업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카페도 공짜 카페 많이들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저녁에 메이저리그도 야무지게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승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